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잔기침이 늘거나 목이 칼칼하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목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가래가 끓거나 평소보다 숨쉬기가 벅차다고 느끼셨다면 단순한 환절기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가 우리가 숨을 쉬는 매 순간 우리 몸속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큰 고통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숨쉬며 살기 위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창밖을 보면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는 날이 참 많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며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는 붉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저 봄이 되면 을에 찾아오는 황사나 먼지련이 하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흙먼지와 지금의 미세먼지는 그 성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먼지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등에서 뿜어져 나온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뒤엉킨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입니다. 대기 중에 장시간 떠다니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미세먼지는 그 크기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얼마나 작은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에서 작게는 4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입자입니다. 입자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만큼 방어벽을 쉽게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숨을 쉴 때 큰 먼지들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 가래 등을 통해 걸러져 밖으로 배출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이죠.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코나 목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폐의 가장 깊숙한 곳,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폐포까지 직접 도달하게 됩니다. 심지어 폐포의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온몸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중금속과 발암물질, 덩어리가 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폐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그 자리에 쌓여 끊임없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기침, 가래, 코막힘, 목의 통증 같은 가벼운 급성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오해하시고 종합감기약만 드시며 버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관지,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고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오지연 교수님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기관지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면 각종 감염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평소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독약과도 같습니다. 기존의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가 좁아지고 폐포가 파괴되어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무서운 병인데 미세먼지가 이 병의 진행을 더욱 앞당깁니다.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어도 내뱉기가 힘들어져 마치 좁은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호흡기 점막에 생긴 염증은 폐렴 같은 2차 감염의 위험성을 극도로 높입니다. 폐렴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기침이 오래 가거나 가래가 끓고 호흡 곤란이 심해진다면 절대 단순한 감기로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당장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폐의 기능과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 어린 영유아,
임산부,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의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하므로 남들보다 2배, 3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심지어 치매 발병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이 무서운 미세먼지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그날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날씨 앱이나 뉴스를 통해 오늘 공기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십시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나 늦은 저녁에는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가 짙으면 가까이 가라앉아 농도가 훨씬 높으니 이 시간대에는 야외 운동이나 산책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반 면 마스크나 얇은 덴탈 마스크는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국이나 마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서 쓰셔야 합니다. 포장지에 KF80 또는 KF94라고 적힌 마스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다는 뜻입니다. KF80은 미세먼지를 80% 이상, KF94는 94% 이상 걸러줍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는 KF94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숨쉬기가 너무 답답하시다면 KF80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쓸 때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코 부분을 꾹 눌러서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헐렁하게 쓰면 그 틈으로 먼지가 다 들어오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쓴 마스크는 겉면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으므로 아깝다고 털어서 다시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의 관리도 외출 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밖에서 온몸에 묻혀온 미세먼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 현관 밖에서 옷을 한번 가볍게 털어주시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손부터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비누를 묻혀 30초 이상 꼼꼼하게 문지르고 손톱 밑까지 씻어내세요. 그리고 얼굴과 목처럼 외부 공기에 직접 노출되었던 부위도 비누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양치질과 가글을 통해 입과 목구멍 안에 남아있는 먼지까지 깨끗하게 헹궈내야 합니다. 머리카락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달라붙어 있으니 외출한 날 저녁에는 반드시 머리를 감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을 통해서도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지연 교수님도 강조하셨듯이 충분한 수분 보충은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 썸모 운동이 둔해져서 먼지를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호흡기 자극을 줄여주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과 함께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듬뿍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귤, 오렌지, 사과, 배, 브로콜리, 피망, 도라지 같은 식품들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와 도라지를 함께 달여서 따뜻한 차로 마시면 기침과 가래를 진정시키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도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으니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를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챙겨 드시고 면역력을 든든하게 키워두시면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오더라도 쉽게 병에 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의 공기질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바깥 공기가 안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창문을 꽉 닫고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닫아두면 실내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이산화탄소, 가스 냄새 등이 빠져나가지 못해 오히려 바깥보다 실내 공기가 훨씬 더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레인지를 켜고 요리를 할 때나 청소기를 돌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옵니다. 따라서 바깥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2~3번 정도는 외부 공기가 비교적 양호해지는 낮 시간대를 활용하여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창문을 열 때는 마주보는 창문을 함께 열어서 맞바람이 치도록 해야 공기순환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고 굵게 환기를 시킨 뒤 창문을 닫고 물걸레로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 가라앉은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주방의 환풍기를 켜시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30분 정도는 환풍기를 계속 틀어두어 남아있는 유해 가스를 완전히 빼내셔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의 폐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방 수칙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꼼꼼히 챙겨 쓰고 외출 후엔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실내 환기까지 꼼꼼히 신경 쓰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폐를 건강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며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